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긍정적인 마음도 먹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예상을 해야 돼요. 한번 실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하는 행위는 현실의 특정한 부분만을 떼어내 프레임에 담는 것으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찍는 사람의 의도와 메시지를 내포한다 라고 했어요. 자, 프레임을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자, 제가 지금 프레임을 누구로 담고 있어요? 누구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형원이를 지금 제가 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형원이를 담았을까? 그 이유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나의 의도가 담겨져서 이렇게 한 거야.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서 대답을 제일 잘해준 학생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형원이를 픽한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담았다고 하는 거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선택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고, 이 선택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도를 나중에는 이게 악의적으로 악마의 편집 같은 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저 따라올게요. 잘 안 따라오네. 자, 따라와. 네, 자,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일까 남성일까? 여성. 예, 감사합니다. 네, 여성을 그리려고 한 거예요. 여성이 벤치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 남성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남성도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한번 해볼게. 사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사진에 이 인물들의 눈을 잠깐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인물들의 눈을 보면 얘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눈이 이렇게 가 있어.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진의 제목을 우리가 붙여볼 때 이거는 뭐 화목 혹은 다툼, 뭐가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다툼. 다툼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죠? 이 프레임상에 안에 적혀져 있는 것만 봤을 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 세상에서는 여기 벤치의 길이가 좀 더 길어서 여기 한 명이 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랑 손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도 실제로는 이렇게 앉아 있어서 얘랑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하면 실제 현실은 다툼이 아니라 화목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정된 범위만 찍고 그거를 화면 밖의 영역과 구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성이 담겨가지고 악마의 편집도 역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문, 창, 기둥, 거울 등 주로 사각형이나 원형의 형태를 갖는 물체들을 이런 걸 이용해서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프레임이라고 한 게 뭐라고 했지? 자, 틀인데 틀 안에 또 틀을 넣는 경우가 있대. 이런 기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자, 이중 프레이밍이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 이중 프레이밍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이중 프레이밍 뭐라고? 앞에 뜻이 나왔었죠? 프레임 안에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것. 근데 그리고 안에 있는 프레임을 뭐라고 한다?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뭐라고 한다? 2차 프레임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도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문이 있어요. 이 지문도 사실 테두리가 지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보통 테두리 바깥에 글이 있어요? 테두리 안에 글이 있어요? 안에 글을 이렇게 들으면서 테두리 바깥하고 구분 짓는 프레임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따옴표가 있다면 작은 따옴표는 왜 치는 걸까? 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있는 게 작은 따옴표 바깥하고 구분 지어주면서 얘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려는 거지. 그럼 프레임 속의 프레임이니까 얘도 사실 2차 프레임의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용어들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부러 테두리를 씌워줬는데.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용어면 보통은 원래도 우리가 동그라미를 하지만 작은 따옴표가 제시되어 있는 용어들은 얘가 일부러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체크를 잘해야 되고요. 거기에 첫 번째 문단에 나오면
이 글의 주인공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문단에 작은 따옴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얘는 확실하게 파악을 해놔야지. 즉, 이 글은 어떤 글인지 예상을 하냐면 첫 번째 문단에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용어를 딱 보고 얘가 주인공이니까 아, 이 글은 아마 2차 프레임 혹은 이중 프레이밍에 대한 설명하는 글이겠거니 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겠거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 그런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글의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여러분이 미리 예상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올 것 같니? 자, 지금 두 번째 문단 처음에서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 2차 프레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몇 가지 기능? 세 가지. 그러면은 두 번째 문단에는 첫 번째 기능을 얘기할 거고 세 번째 문단에는 두 번째 기능을 얘기할 거고 네 번째 문단에는 세 번째 기능을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한번 훑어볼 거예요. 진짜 그런지. 먼저 화면 안의 인물이나 물체에 대한 시선 유도 기능이다. 여러분들 이거 다 문장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 무슨 기능이라고? 핵심 단어만 뽑아봐. 시선 유도 기능.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다음으로 2차 프레임은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암시하기도 한다. 자, 뭐 암시? 주제 암시 혹은 내용 암시. 그럼 그 다음 문단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2차 프레임은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 액자형 서사 구조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게 한다. 자, 뭘 지시한다고? 액자형 서사 구조 지시.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단어로 외우면 외우기가 편해요.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려고 하는 설명문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 시선 유도 기능. 두 번째는 주제 암시. 세 번째 액자형 서사 구조 지시. 여러분은 그러면 이 그 큰 흐름을 이미 파악한 거 이걸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본문이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러분한테 힌트를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문단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마지막 문단도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프레임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2차 프레임은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기능은 세 가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굳이 일반적인 걸 넣어준 이유가 뭘까? 일반적이지 않은, 즉 예외적이고 특수적인 것도 다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문단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데 현대에 이를수록 시각 매체 작가들은 2차 프레임의 범례,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시도들로 다양한 효과를 끌어내기도 한다. 일반적인 기능 세 가지를 언급한 다음에 범례, 일반적인 사례에서 벗어나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까지만 읽어도 이 글 전체의 큰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 미리 예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읽는 거하고 집중력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지금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두 번째 문단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